1592년 임진 외란이 발발하자마자 조선의 왕 선조는 한반도를 뒤덮는 전란의 먹구름을 피하고자 북쪽으로 몸을 옮기게 된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피난길, 나아갈 곳 없는 백성과 뒤엉킨 피난 행렬 사이에서 선조는 자신의 왕좌가 얼어붙은 칼날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음을 절감한다. 12월의 혹독한 추위가 온몸을 애워쌌다. 피난길에 함께한 어린 신성군의 얼굴은 눈과 바람에 얼어붙어 있었다. 생기 없는 눈으로 선조를 바라보며 신성군은 헛헛한 입김을 겨우 뱉어냈다. 관원들과 병사들은 숱한 전쟁 소식에 지쳐 있고 광야는 적막으로 가득했다. 선조가 마차 위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질 것만 같은 혼돈이었다. 전하, 세자 책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유성룡의 목소리가 마치 얼음장 위를 긁는 쇳소리처럼 들려왔다. 전란의 와중에 후사를 정하지 못하면 민심이 폭발할 것이 자명했다. 선조의 두 눈가엔 이미 깊은 주름이 드리워져 있었다. 피난 중에 어린 아들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와 왕실의 명맥을 이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서로 얽혀 그의 안을 잠식해 들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신성군이 병에 쓰러지고 말았다. 광활한 설원 위에서 텐트 하나 겨우 치고 간호했지만 신성군의 숨은 자꾸만 멀어져 갔다. 인빈 김씨가 아들의 차가운 손을 움켜쥐고 흐느끼던 소리가 텅 빈 허공에 메아리쳤다. 어미를 두고 떠나지 말아다오. 조금만 더 견디거라. 눈보라가 텐트 주위를 감쌌다. 숨통을 조여오는 바람이 신성군의 마지막 가녀린 숨소리를 앗아가듯 사납게 울부짖었다. 신성군은 선조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부디 나라를 굳건히 지켜주십시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 공기 중에 얼어붙은 채 선조의 가슴을 단칼에 베었다. 그 순간 왕의 내면에서 무언가 붉은 실처럼 끊어지는 소리가 뇌리를 울렸다. 아들을 잃은 슬픔, 그리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세자 책봉. 잿빛 구름처럼 드리웠던 불길한 예감이 이제 현실이 되었다. 피난 행렬이 겨우 평양성에 이르렀을 때 선조는 또 하나의 악몽 같은 소식을 접한다. 북쪽 함경도로 근황병을 모으러 떠났던 임해군이 반란군에게 포로가 되어 적장 가토 기요마사의 손에 넘어갔다는 것이었다. 임해군의 본 모습은 왕자라기보다 탐욕스러운 맹수에 가까웠다. 어린 시절부터 궁녀들을 업신여기고 권력을 제멋대로 휘두르며 자신의 욕망을 채워왔다. 전란을 틈타 함경돼서 병력을 모을 때도 마을마다 들이닥쳐 곡식을 수탈하고 백성들을 징집했다. 그의 잔혹함에 백성들은 치를 떨었다. 그러나 세상사 그의 뜻대로 굴러가지만은 않았다. 함경도의 반란군이 세력을 키우더니 결국 임해군을 포위해 사로잡았다. 조선의 왕자라는 위세는 적의 인질이라는 초라한 굴욕으로 뒤바뀌었다. 협상을 통해 풀려난 임해군이 평양으로 복귀했을 때 사람들은 또 한 번 등골이 서늘해졌다. 굴욕을 맛본 임해군은 더 악랄해진 모습으로 돌아왔다. 재물을 빼앗고 관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전란으로 이미 지친 백성들의 목을 다시 죄었다. 그의 이름이 들리는 곳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선조에게 날아드는 상소문엔 피맺힌 고통과 분노가 넘쳐났다. 전하, 임해군을 이대로 두면 백성들의 분노가 왕실을 향할 것입니다. 대신들의 간언에도 선조는 쉽사리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아비로서의 정이 선조의 눈을 가렸다. 신성군을 잃은 그의 상처가 씻기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아들을 제 손으로 처단해야 하는가? 두려움과 죄책감에 떠는 선조는 그저 고개를 떨굴 뿐이었다. 성 안의 회의실에는 쉼없이 눈이 쌓여가는 바깥의 항의보다 더 매서운 냉기가 감돌았다. 벽난로에서 타오르는 숯불조차 한기를 온전히 몰아내지 못했다.
대신들은 모두 이 결정의 무게를 알기에 어떤 이는 속으로 기도했고 어떤 이는 입술을 꼭 깨물었다. 유성룡이 다시 한번 말문을 열었다. 전하, 광해군 마마를 세자로 세우셔야 합니다. 이 혼란 속에서 민심이 더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왕권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광해군이 차분하게 왕자 노릇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선조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망설임이 있었다. 떠나보낸 신성군에 대한 미련, 왕자 임해군의 포로 소식으로 뒤틀려버린 자책감, 그리고 광해군의 능력에 대한 불신, 모두가 뒤엉켜 한 덩어리의 어둠이 되어 선조를 짓눌렀다. 그러나 더는 시간을 끌 수 없었다. 전란은 극심해지고 백성들은 고통스러운 나날을 견디지 못해 울부짖었다. 선조의 결정은 피처럼 붉은 맹세로 물들었다. 1592년 겨울 어느 한밤 평양성의 회랑 끝에서 은밀히 거행된 세자책봉 예식은 비정상적일 정도로 조용했다. 축하의 북소리도 문무백관의 환호도 없는 마치 장례식 같은 분위기였다. 선조는 묵직한 표정으로 예식문을 읽어 내려갔다. 찬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며 갈라진 입술 위를 상처처럼 훑고 지나갔다.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노라. 이 한 문장이 궁의 복도에 낮고 깊게 메아리 쳤다. 광해군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아베오님, 나라를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그의 외침이 울릴 때마다 회랑 기둥에 걸린 촛불이 무섭게 흔들렸다. 어쩌면 이 작은 불빛마저 전란의 칼바람에 곧 사그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모든 이의 가슴에 꽂혔다. 세자 책봉으로 혼란이 잠시나마 가라앉는 듯 보였지만 그날 밤 선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평양성의 성벽에 부딪히는 겨울바람이 마치 핏빛 울음처럼 들렸다. 선조는 깊은 어둠 속에서 두 눈을 부릅떴다. 눈만 감으면 이미 차가워진 신성군의 모습, 광해군에게 건넨 세자책봉의 낯선 의식, 그리고 포로가 되어 끌려갔다 돌아왔지만 여전히 광기를 뿜어내는 임해군의 잔혹함이 번갈아 나타났다. 이 결정이 옳은 것인가? 역사는 나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선조의 허공을 향한 독백이 서늘한 공기 속을 떠돌다 사라졌다. 임해군은 결국 왕실에서조차 손뻗을 수 없는 독 같은 존재가 되었다. 백성들의 분노는 그를 악귀라 불렀고 대신들은 연일 상소를 올려 그의 처벌을 청했다. 선조마저도 더 이상 아들의 탐욕을 두둔할 수 없었다. 그는 무거운 표정으로 그리고 마지못해 임해군에게 칼을 빼들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임해군이 함경돼서 수탈해간 곡식을 되돌릴 길은 없었고 그가 죽이거나 망가뜨린 사람들의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이었다. 왕실은 피로 얼룩진 역사의 교훈을 뒤늦게서야 실감하게 되었다. 권력이란 유리그릇과 같아서 그릇된 자가 손에 쥐면 백성을 파멸로 몰아넣는다. 나라 안팎의 혼란이 지속되는 와중에 광해군은 세자로서 초인적인 부담과 의무를 떠안게 되었다. 그는 진심으로 나라를 구하고자 했지만 언제나 선조의 불신과 형제들의 그림자가 그의 뒤를 쫓았다. 광해군은 과연 어질까? 능력이 충분할까?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평양성 구석구석을 맴돌았다. 광해군은 그런 시선 속에서 힘겹게 국정을 돌보았다. 어깨 위로 얹힌 세자의 무게는 전란 속에서도 유별났다.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을 것은 휘청이는 왕위와 타오르는 전쟁뿐이었고 형제들의 그림자 뒤에는 끝없는 암투와 의심이 도사리고 있었다. 끝없는 겨울밤이 지나고 평양성 위로 또다시 눈이 내렸다. 전란은 아직도 맹위를 떨치고 백성들은 기근과 병마에 시달렸다.
선조는 탁재 놓인 지도와 보고서를 바라보다 고개를 떨구었다. 잃어버린 아들의 이름들을 떠올리며 지금이라도 광해군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주저했다. 혹시나 광해군마저 임해군처럼 변질된다면? 이미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온 세상을 더욱 파국으로 몰고 가는 건 아닐까? 그러나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미 구른 뒤였다. 설령 그가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는다 해도 빙판 위를 미끄러지는 수레처럼 폭주를 멈출 수 없으리라. 깊은 밤, 선조는 홀로 향을 피워놓고 신성군을 떠올렸고 임해군을 생각했고 세자로 책봉된 광해군을 그려보았다. 그 모든 이름들이 겨울바람에 치받쳐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온 세상이 얼어붙은 이 밤 선조의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허공에 퍼졌다. 권력이란 무겁고도 서글픈 것이구나. 나는 옳은 결정을 했을까? 하지만 대답해 줄 이는 없었다. 칼바람만이 날카로운 소리로 휘파람을 불며 왕의 빈 회한을 조롱하듯 성벽 아래를 맴돌았다. 그리고 이 어둠과 전란은 훗날 조선의 앞날을 송두리째 뒤바꿀 거대한 파동의 서막이 되었다. 전란이 어느 정도 잦아들고 마침내 사방에 서서히 봄이 찾아올 때쯤 광해군의 이름은 차가운 왕좌를 지키는 불씨로 남았다. 조선은 그에게 영광과 책임을 동시에 안겼고 그는 이 자리를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였다. 임해군의 잔혹한 악명은 왕실에 드리운 그림자로 이어졌고 신성군의 죽음은 선조의 영혼을 계속해서 옥죄었다. 그러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 눈보라가 먼지처럼 사그라지고 전쟁으로 시커멓게 탄 들판에서 농부들은 다시 씨앗을 뿌리며 살아갈 희망을 움트른다. 백성들의 삶은 흘러가고 국가는 다음 페이지를 넘어간다. 그러나 얼어붙은 왕좌 위에 서 있던 그날의 선택, 왕과 세자가 감내해야 했던 불운의 대가는 아직 끝나지 않은 채 먼 훗날까지도 조선의 역사를 매섭게 뒤흔들어 놓을 것이었다. 1594년 겨울 경복궁 후원의 정악에 희미한 등불이 깜박이고 있었다. 칼바람이 불지 않아도 궁궐안은 한기가 가득했다. 전란과 피난이 쉴 새 없이 이어진 시대, 이미 곳곳이 파괴되고 사람들의 마음은 상처투성이었다. 그 모든 혼돈의 중심부에서 이제 막 세자 자리에 오른 광해군은 한낱 반쪽 왕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다. 명나라의 정식 고명을 받지 못했기에 왕세자로서의 그의 지위는 완전하지 않았던 것이다. 늦은 밤 광해군은 자신의 처소에서 촛불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바람 한 점 없는 방 안에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먹구름 같은 불안이 소용돌이쳤다. 명나라의 승인 없이는 내가 진정한 세자가 아니지 않은가. 그 불길한 생각은 마치 독이 된 가시처럼 가슴에 박혀서 꿈속까지 따라왔다. 무거운 왕위의 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 그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임해군이 장자이므로 광해군의 세자 책봉이 정당하지 못하다. 명나라 사신이 전한 한마디는 광해군의 등줄기를 싸늘하게 만들었다. 대의 명분과 혈통의 정통성이란 벽은 외부의 간섭과 맞물려 더욱 높아졌다. 조정 역시 흔들렸다. 그의 현명함을 칭송하는 대신들도 있었지만 명나라의 간섭과 임해군을 거론하는 무리들은 점점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다. 명나라의 기세가 조선 땅까지 검은 그림자를 들이우자 광해군은 궁궐 복도를 지날 때마다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에 휩싸였다. 무심코 뱉은 한마디가 들키거나 왜곡되면 그날로 목숨을 부지하기 힘든 시대. 더구나 적이 누군지도 불분명했다. 눈앞에서 웃음을 건네는 자가 돌아서면 비수를 쥐고 있을 수도 있었다. 어느 날 윤근수가 명나라에 보낸 상소문의 답이 경복궁에 도착했다. 전쟁터보다 살벌한 긴장감이 궁궐에 감돌았다. 명에서 세자 책봉을 거절하였습니다.
임해군이 장자임을 들어 차자를 세자로 삼는 것이 의심스럽다 하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선조의 곁에 서 있던 광해군은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방 안에 내리깐 침묵이 더욱 견디기 어려웠다. 그는 문득 명나라 사신들이 머무는 저택을 떠올렸다. 담장 밖으로 초저녁 달빛이 어렴풋이 번지고 있었지만 그 너머에는 자신을 향한 거대한 압박감이 웅크리고 있었다. 나는 선택받았으되 완전하지 못하다. 광해군은 입술을 깨물며 생각했다. 머릿속에는 온통 반쪽 왕자라는 굴레가 불길한 망령처럼 떠돌았다. 그날 이후 광해군은 경복궁 후원을 자주 찾았다. 휑한 겨울 정원에 메마른 가지 사이를 비집고 드나드는 바람은 오히려 더 날카롭게 귀를 찔렀다. 난 진정 왕이 될 자격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희생양일 뿐인가? 그의 눈동자는 혼란과 불안이 얽혀 있었다. 누구도 그를 안정적으로 지탱해주지 못했고 자신 역시 용단을 내리기 두려웠다. 밤이 깊어질수록 압박감은 짙어졌다. 조정을 등지고 있는 세력의 시선, 임해군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자들의 속내, 그리고 전란 속에서 명나라의 힘을 빌려야만 하는 조선의 처지, 이 모든 것이 광해군의 숨통을 조여왔다. 잠들기 전마다 그는 뒤척이며 관 속에 갇힌 악몽 같은 공포를 떨쳐내려 애썼다. 어느 추운 새벽, 광해군은 다시 후원으로 나섰다. 싸늘한 달빛 아래 담장 너머를 바라보니 그 위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가 마치 왕좌를 품은 유령 같았다. 겉모습은 분명 세자였지만 그 안은 반쪽으로 갈라져 있었다. 나는 언젠가 진정한 빛 아래 설 수 있을까? 그는 그림자의 손을 뻗어보았다. 손끝은 허공을 움켜쥐었고 그림자는 아무 말 없이 흔들릴 뿐이었다. 그러나 광해군은 포기하지 않았다. 아무리 추위가 살을 파고들어도 저 비루한 반쪽이라는 멍에를 벗어날 방법은 찾아야 했다. 전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이 혼돈의 시대의 조선을 살리는 길은 오직 왕실의 안정과 지도력에서 비롯될 터였다. 그는 날이 밝아오자 다시금 발걸음을 옮겼다. 선조가 있는 편전을 향해 걸으며 마음 깊숙이 작은 다짐을 삼켰다. 세자가 되는 길이 아니라 왕이 되는 길을 열어 보이리라. 그날 이후로 광해군의 눈빛은 조금씩 달라졌다. 더 날카로워졌고 더 결연해졌다. 그 눈동자 속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여전히 파도를 일으켰지만 그 밑바닥에는 불타오르는 의지가 고요히 맨가를 틔우고 있었다. 겨울의 끝자락, 경복궁 담장 위를 스치는 달빛은 칼끝처럼 예리했다. 반쪽 왕자로 불리며 명나라의 그림자에 짓눌린 광해군. 그러나 어둠 속에서 그는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멈추지 않았다. 언젠가 완전한 빛을 머리에 이고 조선의 운명을 쥐게 될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렇듯 명예 고명을 받지 못해 불안정한 위치에 선 반쪽 왕자. 광해군의 서슬퍼런 여정은 눈 내린 경복궁 후원 담장 너머에서 서서히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안 속의 결이야말로 앞으로 이어질 혼돈의 시간을 가를 칼날이 될 것이었다. 궁궐 어귀에는 여름밤의 습한 열기가 길게 드리워 있었다. 연못가를 스치는 달빛은 차갑고도 천가했지만 그 은은함과는 달리 궁 안에는 들끓는 소용돌이가 잠복해 있었다. 그때였을까. 밖에서 터져나오는 환호성이 궁궐 안 곳곳에 메아리 쳤다. 임모 광호가 아들을 낳았다. 그 이름은 영창대군. 국본을 잇는 새로운 희망이 움트는 순간이었다. 사람들은 한껏 부푼 마음으로 이 기적 같은 소식을 전했고 약간은 지쳐있던 궁궐의 분위기도 갑작스레 밝아지는 듯 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이의 마음속에는
불길 같은 불안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화려한 축하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광해군의 처소는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천장이 높고 기둥이 튼튼한 방이었으나 벽면의 문양과 창살 사이로 스며드는 등불의 빛마저도 희미하게 일렁였다.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한 광해군은 무언가를 곱씹는 듯 책상 위에 늘어놓인 문서들을 번갈아 읽고 있었다. 병서, 의례문서, 그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그의 눈길을 붙드는 것은 단 하나, 바로 임모 광우의 출산 소식을 담은 기록이었다. 영창대군.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떠올릴 때마다 광해군의 목구멍 깊숙이 쓴 약자의 같은 거친 쓰라림이 스며들었다. 전란의 시절 분조를 이끌며 피와 땀으로 지켜낸 이 나라였다. 세자로서 누구보다 민심을 수습하고자 애썼다. 하지만 이젠 적자가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의 오랜 공로가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릴 것만 같았다. 그 전날 광해군은 궁궐 구석구석을 살폈다. 하인들의 낮은 수군거림이 이어졌고 신하들의 눈빛에는 불안과 묘한 기대가 섞여 있었다. 몇몇 대신은 수상쩍은 침묵으로 일관하며 조정의 새로운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임을 예고했다. 이미 느껴진다. 장차 임금이 될 수 있는 적자가 출생했다. 그 사실만으로도 광해군이 지금껏 쌓아올린 기반이 사상 누각처럼 무너질 수 있었다. 전쟁터에서 끈질기게 살아남았건만 이 정치의 바닥은 전쟁보다도 더 치열한 곳이었다. 세자라는 자리가 한낮 가랑비에 옷 젖듯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불길함이 그를 엄습했다. 그날 밤 침묵을 깨고 들려온 조심스러운 발걸음. 방문이 열리고 한 신하가 고개를 숙인 채 어둠 속으로 들어왔다. 등불 아래 비친 그의 얼굴에는 짙은 음영이 어른거렸다. 저하, 축하드려야 할 일이 아닙니까? 대비마마께서 바라신 적자가 태어나셨으니. 광해군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낮고 단단한 음성으로 대답했다. 축하할 일이라?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해졌다. 신하는 말 한마디에 피가 식은 듯 몹시 당황한 기색으로 애써 미소를 거둔 뒤 고개를 떨궜다. 잠시의 침묵 뒤 광해군이 천천히 몸을 돌려 신하의 눈을 마주했다. 왕위는 핏줄로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네. 그렇지 않은가? 수년간 쌓여온 분노와 불안, 헛헛한 허망감이 뒤엉킨 말이었다. 전쟁의 포연 속에서 자신을 불태워가며 지켜낸 나라가 이제 막 태어난 아기의 존재 앞에서 그의 공로를 부정하려 한다니. 그 사실이 그를 살을 내는 바람처럼 칼칼하게 아프게 만들었다. 신하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려 했다. 그러나 광해군이 미약하게나마 손짓으로 그를 만류했다. 기묘한 긴장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잠시 후 신하는 살짝 허리를 숙이며 나갔고 다시 방 안은 정적만이 감돌았다. 광해군은 흔들리는 등불 아래로 다가갔다. 문서 위 글자들이 마치 전쟁터에서 쓰러진 병사들처럼 왜곡되어 보였다. 나는 무엇을 위해 싸웠는가? 낮은 음성으로 흘러나온 독백이었다. 그 누구도 들으려 하지 않는, 오직 이 방과 숨막히는 공기만을 청중으로 한 고통스러운 회한이었다. 전쟁터에서 함께 울고 웃었던 병사들과 백성들의 처절했던 기억들이 머릿속을 휘젓고 지나갔다. 결국 궁극적인 질문은 하나였다. 그때의 희생과 노력, 모든 싸움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이제 적자 영창대군이 태어남으로써 그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판이었다. 광해군은 방을 나와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창가로 걸어갔다. 밤하늘에는 듬성듬성 깜빡이는 별빛, 그리고 어렴풋이 달빛에 잠긴 경회루의 처마가 보였다. 수면 위에 비친 달 그림자는 흔들리는 물결에 따라 일그러졌다. 겉으론 굳건해 보이는 왕실과 궁궐이지만 그 내부 깊숙이 스며든 음모와 불신은
한여름의 더위보다 더 뜨겁고 끈질기게 사람들의 숨통을 죄었다. 그림자처럼 그의 귓가를 맴도는 이름, 영창대군. 자꾸만 떠오르는 그 이름에 광해군의 머릿속은 어지러워졌다. 나는 이제 대체 가능한 세자에 불과한 것인가? 적자라는 명분 앞에서 나의 존재는 너무도 가벼워지는 것인가? 피가 끓어오르듯 불안이 주먹을 쥐게 만들었다. 그는 새하얀 주먹을 바라보았다. 손바닥에는 전란의 상처가 옅은 흉터로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자국들은 과거 그가 어떻게 살아남았고 무얼 위해 몸을 던졌는지를 상기시켜주는 증표이기도 했다. 광해군은 굳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한 문장은 밤의 어둠에 섞여 보이지 않는 새벽을 향해 가라앉는 선전포고 같았다. 적자 영창대군의 탄생은 분명 그의 입지를 위협했고 더 혹독한 시련을 불러올 것이다. 그러나 결코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전란을 뚫고 일어서며 견뎌온 자신의 모든 존재와 가치가 허망하게 새우러지게 둘 수는 없었다. 왕위는 핏줄로만 정해지지 않는다. 그의 선언처럼 그는 끝까지 살아남고자 했다. 세자에서 밀려나더라도 결국 어느 길에서든 왕좌를 움켜쥘 방도를 찾으리라. 끝나지 않은 전쟁, 교묘한 정치 싸움,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의 음모들. 그가 나아갈 길은 이미 칼날 위와 같았다. 이렇게 또 하나의 긴 밤이 지나고 있었다. 광해군은 여전히 왕실의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 적자로 태어난 영창대군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새로운 물결이 궁궐 안에서 일렁이겠지만 그는 아직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았다. 수면 위로 비친 달이 조금씩 기울어 가면서 별들은 사그라지고 있었다. 누군가는 희망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불길한 조짐이라 부르는 새벽이 멀리서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 새벽을 향해 광해군은 어느 때보다 굳은 심지로 그러나 조용히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했다. 그것은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긴장된 정적 속의 불꽃 같은 순간이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른다. 그 불안한 정적 뒤에는 어떤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광해군의 마음속에 피어오른 불꽃이 과연 어떻게 조선을 뒤흔들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의 막이 지금 어둠 속에서 조용히 올라가고 있었다. 1608년 봄, 한양은 짙은 안개 속에 잠겨 있었다. 비밀스럽고 눅눅한 공기가 거리 구석구석에 깔려 마치 곧 불어닥칠 거대한 폭풍우를 예고하는 듯했다. 조정의 권력자들 그리고 궁궐 안을 드나드는 모든 이들은 알 수 없는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다. 왕위 계승을 둘러싼 혼돈이 서서히 도성을 조여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숨 막히는 궁궐의 밤. 그날 밤 선조의 침전은 유난히 더웠다. 병든 왕을 간호하는 의관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약재를 다리고 신하들은 밖에서 근심에 찬 얼굴로 서성거렸다. 침상 위에 기운 없이 누워있는 선조의 눈가엔 괴로움과 두려움이 어른거렸다. 그는 기침을 억누르며 힘겹게 눈을 뜨고 가까이 다가온 신하들을 바라보았다. 광해군에게 나라를 맡겨야 한다. 목소리는 희미했으나 분명했다. 선조는 광해군을 후계자로 지명하는 교서를 남긴 것이었다. 신하들은 술렁거렸고 어떤 이는 몰래 주먹을 쥐었으며 또 다른 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반짝이는 긴장감 속에서 영의정 유영경이 가느다란 미소를 띠며 선조 곁으로 다가갔다. 폐하, 걱정 마십시오. 이 뜻을 제가 반드시 공포하겠습니다. 유영경은 품 안으로 교서를 받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결코 순수하지 않았다. 교서에 담긴 왕의 명을 따르겠다는 말은 허울 뿐이었다. 그날 밤 유영경은 자신의 저택 깊은 곳 밀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바깥마당에서는
개 한 마리가 끙끙거리며 졸고 있었고 주변은 까맣게 잠든 듯 고요했다. 밀실 안, 희미한 등불 아래 펼쳐진 교서는 선명한 문장으로 광해군의 왕위 계승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유영경은 이를 단숨에 접어 상자 속에 감추었다.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면 어떻게 될까? 명나라의 고명 없이 이루어지는 계승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그런 혼란 속에서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면 유영경은 그저 새로운 왕의 손안에 들려진 종잇장에 불과할 터였다. 내가 이 나라에 운명을 줄 것이다. 그는 결심했다. 선조의 교서를 묵살한 채 자신의 계략을 펼쳐 보일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궁궐안은 속삭임으로 가득 찼다. 교서가 나왔다는데 왜 아직 공포되지 않는가? 광해군의 처소 앞에는 불안과 의심이 뒤섞인 시선들이 맴돌았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던 광해군은 마침내 침전 앞 툇마루에 서서 측근에게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직도 교서가 발표되지 않았다니 이는 무슨 의미인가? 측근은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다. 유영경이 교서를 쥐고 있습니다. 그가 이를 세상에 알리지 않고 있지요. 아마도 저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속셈일 겁니다. 광해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왕좌를 앞두고 어째서 이런 장애물이 등장한단 말인가. 하지만 그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이 싸움을 이겨내야 한다면 그 길은 오직 하나.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하고 반대자들의 음모를 꺾어야 했다. 그 시각 궁궐 밖 장막 뒤편에 모여든 소북파 신하들은 음침한 웃음을 주고받고 있었다. 그들은 비밀스러운 회동을 갖고 광해군의 등극을 막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 신하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광해군은 서자입니다. 또한 장남이 아닌 차남이지요. 명분이 없습니다. 아무리 선조께서 교서를 남겼다 한들 병중에 내린 결정이라 명분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명나라의 고명을 받지 않은 왕은 결코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다른 이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영창대군을 옹립해야 합니다. 명분과 혈통, 그리고 명나라의 인중까지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광해군이 왕이 된다면 조정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소북파는 점차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유영경의 침묵은 그들을 방패 삼아 광해군을 몰아붙일 도구가 될 것이었다. 궁궐 안쪽 적막한 복도를 천천히 걷던 광해군은 문득 멈춰섰다.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그는 마음을 다잡았다. 측근들을 향해 단호히 명령했다. 교서를 찾아라. 유영경이 감추고 있다면 그가 무엇을 꾸미고 있는지 밝혀내야 한다. 이 싸움을 내가 끝낼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단호했다. 광해군은 결코 쉽게 물러설 인물이 아니었다. 왕좌는 단지 자신의 야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혼란을 멈추고 나라를 안정시킬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날 밤 유영경의 저택 주변으로 어둑한 그림자들이 모여들었다. 광해군이 보낸 신복들이 벽을 타 넘어 침입했고 어둠 속에서 낮은 신음과 칼부림 소리가 났다. 불을 켠 등불이 흔들리며 밝힌 집무실 안쪽 유영경의 부하들은 흉포한 기세로 광해군의 사람들을 밀어냈다. 방 한 구석에 감춰진 상자, 그 속에 접힌 교서는 흔들리는 등불 아래 여전히 잠잠히 잠들어 있었다. 칼끝이 번뜩이고 찢긴 비단 옷자락이 허공을 휘저으며 긴박한 투쟁이 이어졌다. 이 작은 충돌은 곧 어둠 속에 파문처럼 번져나갔다. 유영경과 광해군 사이의 싸움은 이제 단순한 교서를 둘러싼 쟁탈전을 넘어 왕위를 두고 벌어지는 음모와 반역의 불씨가 된 것이다. 한양의 밤하늘은 구름이 짙게 드리워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왕위 계승을 둘러싼 암투는 서서히 격화되었고 선조의 가쁜 숨소리는 침전 안을 울리며 모두를 긴장시켰다.
광해군, 유영경, 그리고 소복파로 이어지는 권력의 물줄기가 서로 꼬여 흐르는 가운데 이제 아무도 내일의 하늘이 어떤 색으로 물들지 확신할 수 없었다. 새벽이 다가올수록 궁궐 담장 아래 숨죽인 시선들이 도성을 살폈다. 인척관계로 얽히고 설킨 신하들, 밀정의 귀를 빌려 정보를 모으는 측근들, 그리고 자신만의 믿음과 신념을 위해 싸우는 인물들. 그들 모두 한 번씩 가슴을 쓸어내리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인가? 징조를 알 수 없는 묵직한 밤, 한양은 부스럭거리며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칼날과 음모, 명분과 욕망, 모든 것이 뒤섞여 아침 해가 뜰 무렵 이 혼돈의 끝이 어떤 모습일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